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기회의 시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 투자에 대한 예산을 짜놓고 이것을 좀 DCA를 하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플 그리고 리플랩스 이런 정부들 간의 관계,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커스터디 출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런 XRP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이 시장에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코인 매니저 배상록입니다. 최근 매크로 이슈, 주로 이제 관세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 흐름이 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지루한 행보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좀 많이 다뤄왔던 리플에 대한 XRP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리플과 관련된 XRP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본 뉴스들 가운데 이제 XRP, 리플랩스가 이제 SEC 간의 소송이 이제 종료되었다, 합의가 되었다라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작년도에 이제 미국 토레스 판사가 이제 부과했던 1억 2,500만 달러의 이제 합의를 보아라라는 것에 대비해가지고 지금은 5천만 달러 금액으로 이제 좀 합의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제 CEO죠, 리플랩스의 CEO 같은 경우가 이제 5천만 달러의 벌금 중에 일부를 이제 XRP로 납부하는 것을 좀 SEC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그 XRP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XRP로 이렇게 연방 법원에 이제 그 납부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것 또한 이제 결국에는 국가가 이제 보유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결국에는 또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자산화, 비트코인 전략자산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는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에 대한 전략자산화도 고려 중에 있다,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연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XRP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납부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그 중에 일부를 납부를 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결국에는 RLUSD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RLUSD가 이제 출시가 된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25년도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와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RLUSD 같은 경우는 출시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약 2억 9,400만 달러로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앵커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RLUSD와 XRP가 좀 어떻게 활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리플랩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지 않을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결국엔 리플랩스는 RLUSD, XRP 등등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플 커스터디라는 상표를 출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3월 달에 좀 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리플랩스, RLUSD, 그다음에 XRP 이런 것들을 활용한 지갑에 대한 개발 가능성들도 좀 시사하지 않았나라고 좀 이야기도 나온 바 있고요. 사실 리플랩스에서 리플 커스터디 상표를 출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수탁 사업이죠. 이제 보통 이제 상품을 운용하게 되면은 이것을 맡길 수 있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용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자금을 보통 맡기게 되는데요. 수탁사라고도 하고 신탁사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플랩스는 본격적인 의지를 좀 보여준 움직임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플랩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구축을 좀 목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XRP 또는 RLUSD를 활용한 결제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들과 같이 좀 더 이제 서비스를 확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플 커스터디, RLUSD, XRP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기관들, 기관이죠. 기업이고 기업 기관들인데, 이런 기업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생태계를 좀 더 더욱더 긍정적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스터디 서비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신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결국에 그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더욱더 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대규모 자산 관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은 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커스터디 사업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히든로드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 규모 같은 경우도 12억 5천만 달러입니다. 되게 큰 규모의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히든로드라는 곳을 인수를 하였는데요. 히든로드 같은 경우는 약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많이 했던 기업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액 자산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통금융 그리고 디지털 자산단의 통합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포인트이고, 약간 XRP, 리플랩스의 시장 지위를 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해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뭐 RLUSD, 그다음에 커스터디 출연, 그리고 히든로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뭐 리플랩스에 대해서 XRP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 3월에 있었던 일인데 뭐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서 트럼프 크립토 서밋도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이런 리플랩스의 CEO가 이제 참여를 하였는데, 그것도 분명히 이제 관계, 이런 네트워크 관계에서는 충분히 좀 의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이외에 좀 추가적인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나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패드나우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있는 패드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결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24시간 뭐 365일 즉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패드나우와 리플과의 뭐 공식적인 관계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파트너들에 대한 관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따른 뭐 이런 리플랩스의 이런 공식적인 것들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는 2023년 7월에 좀 출시된 서비스이고요. 리플 같은 경우가 XRP 또는 XRP 레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국경 간 결제를 뭐 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업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패드나우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뭐 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소비자와 기업 간 이제 좀 빠르고 효율적으로 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좀 제공을 하고 있고, 인프라를 맞추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패드나우 같은 경우가 한 2025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약 한 1,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10,000개 이상의 은행 그리고 신용조합으로서 좀 확장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플, XRP에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리플랩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 결제 솔루션 제공 회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XRP는 리플랩스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XRP 레저라는 분산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좀 신속히 처리되는 데 좀 사용되는 자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뭐 리플렛 이런 것들을 뭐 네트워크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나우와 리플의 이런 뭐 XRP의 뭐 사실 또는 추측이 되게 많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인 파트너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이 것들이 연동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플의 그리고 패드나우의 공식적인 연관은 없지만, 리플이 하고 있는 파트너들, 이 파트너들과의 패드나우 간의 연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블렌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클라우드 기반 결제 솔루션 제공 회사인데요. 패드나우의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였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뭐 기업들 중에 있는데 뭐 CGI, FIS, 그다음 잭 헨리 등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리플과도 관계가 있고 패드나우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연결이 좀 보여지고 있다 정도로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패드나우가 이렇게 실시간 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국경 간의 결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유사성 그리고 상호 보완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전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XRP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패드나우가 리플의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향후 XRP를 통한 뭐 유동성 제공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좀 낙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XRP 커뮤니티가 아닌 부분들의 회의적인 시각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결제업계 전문가들은 패드나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고 좀 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XRP와 같은 공개 블록체인을 통합할 가능성은 약간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드나우의 연방준비제도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약간 리플의 분산형 프로세스 시스템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런 집권 이후에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 디지털 에셋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 관세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좀 시장이 많이 죽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호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입장들도 다양하게 있고, 실질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눌려져 있지만은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라면 충분히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XRP 또한 이제 좀 CEO가 되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관계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한번 뭐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간략히 이제 제가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플 XRP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가지고 먼저 리플의 가격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가격 같은 경우 보시면은 현재 한 2.1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2017년에 고점을 한 3.2달러 정도 기록을 하였고, 이후에 지속된 하락을 하여서 이제 거의 저점으로는 한 0.1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하였죠. 그러다가 2021년에 다시 또 고점을 한 2달러 정도 가량을 기록을 하였고, 이후 또 한 2년 이상의 행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점을 한 3.5달러 가까이 기록을 하였고, 지금 유사하게 좀 행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비트코인 사이클 측면에서 좀 기회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고점 대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회는 있다 정도를 바라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동시에 뭐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글래스노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코인들에 대한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요. XRP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SOPR 지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PR 지표 같은 경우는요, Spent Out Profit Rati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블록체인, 뭐 지갑 이런 곳에서 실제 뭐 들어갔던 금액 그리고 나왔던 금액, 이렇게 거래가 되었던 금액들을 비교하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지 또는 이익을 보고 있는지 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이제 1 이상인 경우에 이제 이익을 보고 있다, 그리고 1 이하인 경우에는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RP의 뭐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셨을 때 이제 보시면은 검정색 선이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초록색 선이 그 지표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가 뛰는 순간에 이런 가격도 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2017년, 2018년 경우에도 이 지표가 확 뛰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정도를 이해하실 수 있고요. 2021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SOPR 지표가 올라갔을 때 여기는 많은 분들이 이익을 보고 있겠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를 뭐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도 이 SOPR 지표가 이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었죠. 행보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튀는 경우가 있었는데, 튀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깝게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보아도 1 행보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가격도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뛰는 순간, 이제 급격히 뛰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기 이후에 이렇게 좀 가격은 좀 올랐다 정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아마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 정도가 이제 XRP 가격적으로는 좀 고점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때 XRP 고점 가격은 한 3.3달러 정도가 되고, 그때 당시 SOPR은 한 1.1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 선이 올랐다가 내려왔음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현재는 약간의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SOPR 지표도 좀 하락 추세에 있고, 이것은 좀 행보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OPR 지표 말고요, 이제 또 NUPL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Net Unrealized Profit and Loss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뭐 미실현 수익 또는 손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실현하지 않은 것이 이제 지금 수익권인지 또는 이제 손실권인지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0을 기준으로 이제 0보다 높으면은 수익권에 있고 0보다 아래에 있으면 좀 손실을 보고 있다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표 같은 경우가 XRP의 NUPL 같은 경우 0.5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격은 2.1달러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자 그리고 숏텀 투자자 모두를 다 해가지고 0.5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보다는 수익권에 있다 정도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하였지만은 리플 자체만, XRP 자체만을 보았을 때는 워낙 저점에 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래도 좀 수익권에 있다 정도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유사하게 지켜보시면서 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홀더와 이제 단기 홀더들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거든요. NUPL 이제 롱텀 홀더 NUPL, STH NUPL에서 숏텀 홀더를 볼 수 있습니다.
숏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은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시면은 지금도 SOPR 지표가 이렇게 빨간색 또는 이제 파란색까지 이렇게 나타나면서 무지개 색깔로 나타난다라 볼 수 있는데요. 숏텀 홀더의 지금 NUPL 지표는 지금 0보다 밑에 있죠. 0보다 밑에 있었고 단기 투자자들은 대부분은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롱텀 홀더들은 어떠한가 보시겠습니다.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시면 NUPL 지표가 아직 0.7 이상에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권에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큰 곳이거든요. 알트코인은 저도 뭐 기본적으로 인베스팅보다는 좀 트레이딩에 가깝게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에 있었을 때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에 임하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숏텀홀더 대부분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시장에 좀 임하시는 게 좀 건강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리플 XRP와 관련된 뭐 다양한 뉴스들 이런 것들 보여드렸고 지금 매크로 이슈가 좀 이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퍼포먼스를 못 내고 있다 이야기 말씀드렸고 이런 리플의 가격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크게 뭐 포트폴리오 투자 그리고 사이클 투자 두 가지를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립형 포트폴리오 이후부터는 이제 XRP를 보유하신 분들 꽤 계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지켜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기회의 시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몰빵을 하는 투자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예산, 투자에 대한 예산을 짜놓고 이것을 좀 DCA를 하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리플 그리고 리플랩스 이런 정부들 간의 관계, 뭐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뭐 커스터디 출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런 XRP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이 결국에는 좀 많이 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에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시장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하는 분석을 하시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희 채널에서도 이런 것들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함께 같이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